제가 그 개천고 노선생 TV에 출연을 한 번 한 이후로 그 영상을 통해서 저한테 공유오피스 창업 상담 문의가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 쪽에 지식산업센터 90평 규모에서 공유오피스를 대행을 하고 싶다라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드렸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을 다니고 계신데 한 7년 뒤에는 은퇴를 할 예정이래요. 내가 은퇴를 한 뒤에도 내가 머물 수 있는 사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매입을 했고, 이제 그 매입한 공간에 지금 임차인이 있지만 그 임차인이 올해 또 다시 나갈 예정이어서 그 임차인이 나가고 나면 직후에 바로 공유오피스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오피스를 하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운영 대행을 해주면 수익성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최대로 나오면 한 1,3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상주하는 매니저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 이 관리비가 특히 비쌌어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창업 상담을 해보면 신축 건물이고 건물 규모가 클수록 건물 관리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희 비욘드 스페이스 망우점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도 55만 원을 넘기는 힘들어요. 뭐 거기에 뭐 다른 거 수도세 뭐 해가지고 관리비 하면 관리비를 다 합쳐도 겨울에 굉장히 많이 나와봤자 한 6, 70만 원? 100만 원을 넘기가 좀 힘든데, 이제 문의가 왔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50 사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공용 공간이 많고 건물이 일단 크잖아요. 건물이 크고 이제 엘리베이터 관리비, 거기 경비원들 용역비, 공원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런 공원에 대한 운영비, 또 주차장도 크게 있을 거예요. 주차장에 대한 관리비, 시설들에 대한 복합적인 비용이었겠죠. 그래서 관리비가 되게 높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경쟁 공유오피스가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미 만실이래요. 다 차 있대요. 그 공유오피스 가격 기준으로 이 공간의 매출도 예측을 했어요. 그랬을 때 최대 매출이 한 1200에서 1300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존의 건물주분은 이 공간에서 월세를 한 550 정도 받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뭐 매출 한 1300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거의 500이었어요. 인건비 200. 사실 200도 좀 적은 편이잖아요. 거의 최저 시급이잖아요. 인건비 200 잡고 그 공과금 관리비 한 150 빠지면 벌써 350 날아가죠. 거기서 뭐 원두 비용, 뭐 프린터 렌탈비, 정수기 렌탈비, 뭐 캡스 렌탈비 이래저래 빠지면 벌써 450입니다. 오픈하자마자 1200 차는 것도 아니에요. 최대 매출이 1200이면 평소에 이제 운영할 때는 한 보수적으로 한 1100 정도, 많이 나와봤자 1100, 보통은 한 1000, 900만 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고정비가 450이 나가는데 그러면 남는 돈이 550 남잖아요. 그럼 이게 월세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은 건물주분은 전혀 메리트를 못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럴 때는 이 대행을 해주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희도 과감하게 그냥 못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면 이럴 때면 서로 힘들어요.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수익이 안 나서 힘들고, 저희는 저희대로, 경기도니까 얼마나 멀어요. 또 저희도 강북에 있는데 경기도까지 가려면 되게 멀지 않습니까? 그럼 또 관리한다고 또 물론 매니저를 뽑겠죠. 그 근처에 사는 매니저분을 섭외를 하겠지만 여러모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거기 어디냐? 그럼 나도 그 근처에 한번 공유오피스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차라리 저는 옛날 건물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지식산업센터 주변에 오래된 건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건물이 있다면 공실인 건물 있잖아요. 거기를 건물주하고 임대료 조율을 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일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나올 것이고, 인테리어비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인테리어비는 솔직히 말해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게 더 저렴할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이라고 했을 때 지식산업센터는 바닥하고 천정 같은 부분 이미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비는 좀 더 나올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같은 90평이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더 나올 것 같고요. 인테리어비가. 대신에 장점은 관리비가 적게 나올 것이고 월세가 저렴할 겁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월세가 아까 제가 같은 평수에 거의 55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90평 규모에 분명히 550, 요즘에 90평의 오래된 건물에 550 받기 힘들어요. 특히 뭐 4, 5층 이런 데 있죠. 애매한데 4, 5층은 다 비어있어요. 요즘에 비어있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는 제가 봤을 때 한 300 언더, 90평에 300 언더 받기 힘들 것 같긴 하다. 그래도 300 언더, 300 전후로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인테리어비를 한 1억 한 5천? 1억 5천 정도 투입하시고 매출을 뭐 1200 정도 일으킬 수 있으면 그러면 또 괜찮죠. 그럼 보세요.
최대 매출이 한 1200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운영한다 했을 때, 내가 직접 운영할 때 고정비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100 빼고 관리비 한 100 잡고, 그러면은 고정비가 200밖에 안 나와요. 그럼 보십시오. 만약에 만실이었을 때 1200이라고 치면 매출이, 고정비를 여유 있게 250 잡을게요. 950 중에 임대료 350 잡을게요. 그럼 350 빼면 600이죠. 예, 그럼 순수익 600 가져갈 수 있죠. 실제로 여기 망우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900에서 1000 정도, 800, 900, 950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건물주분하고 수익 쉐어하고 있어요. 그 매출이 이제 900 정도 나오면 여기서 고정비가 한 150 정도 나갑니다. 그 850에서 50%를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분에게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공간에서 이전에 공실이었긴 했어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공실일 때 말고 이 건물이 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샘소나이트 가방 브랜드의 AS 센터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리고 임대료가 제가 듣기로는 그때 450 정도 냈었대요. 물론 보증금도 따로 있었겠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건물주분이 아까 제가 말했던 순수익이 800 정도 난다 그러면 800에서 50%를 건물주한테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임대료가 비슷해요. 근데 게다가 이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냈죠. 그러다 보니까 결코 이 공유오피스 사업이 예전에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매력적이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희 공유오피스 덕분에 공실이었던 건물이 활성화가 되어서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물주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건물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너희들이 안 들어와도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건물값은 올라, 건물 가치는 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든 뭐 건물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건물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우점의 건물주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는 거는 되게 감사한 부분이죠. 감사한 부분이고, 저희가 사업체를 덩치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비욘드 스페이스 법인을 세울 때 건물주분과 함께 법인을 세웠고, 함께 비욘드 스페이스 브랜드를 한번 키워보자, 그러한 의도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건물주분도 당장에 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배분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비욘드 스페이스 법인이 지점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참 어렵구나.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추가 건이 한 3건 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건물 통으로 갖고 계신 분들 말고 그 생계형 건물주분들 있죠. 생계형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상가 자체에서 100% 수익이 나야지 그 상가를 매매할 때의 이자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공실이 안 났다 해도 임대료도 충분히 나와야지 이자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힘드세요. 실제로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하고는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공유오피스 비즈니스가. 사실 이런 분들이 왜 오시냐면, 요즘에 상가들 이렇게 둘러보면 특히 4, 5층, 4층 이상, 3층 이상 이런 상가분들은 다들 스터디 카페예요. 근데 요즘 너무 스터디 카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할 게 없어가지고 공유오피스까지 이렇게 문의가 오시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패스트5도 지금 가맹 사업 시작을 했죠. 분명히 패스트5가 가맹 사업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소규모 건물이거나 소규모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의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패스트5에. 그러니까 패스트5도 준비가 안 돼 있었겠죠. 근데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막 가맹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조건이 좋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인건비 생각하고 또 브랜드 로열티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따지다 보면 또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개천고 노선생 TV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오피스 사업을 대행을 줄 때는 메리트 있는 사업이 아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유오피스를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공간 찾아뵙고 공간 실측해서 매출이 얼마나 올지 정확하게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